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성균관대 의예과 심층 구설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면접은 좀 어려워요. 면접이 어려운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올라가서 18.65대 1인가? 경쟁률이 나왔는데, 의대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다 모든 학교들이 보면 한 18대 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꼭 높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경쟁률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 한 35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니까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성균관대학교 면접이 특히 어려운 이유들은 뭐냐면 1단계에서 3배수를 통과를 하는데 2단계 면접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1단계에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인데 20%니까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의 비중이 적으면 좋겠죠. 그런데 1단계 서류평가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단계 면접에서 뭔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단계의 면접의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우리가 뭐 연세대학교나 아니면은 고려대처럼 실질적으로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을 숙지하는 시간, 뭐 30분 정도의 시간, 또 그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난이도가 있는 면접이라면 좀 더 나은데,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공통문제와 개별문제 두 개의 문장으로 주어지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인 지성 면접이거나 아니면 교과적인 성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더 어려운 거죠. 이해되세요? 면접이 내가 만약에 1단계에서 다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85점 정도 맞았는데 나는 1단계에서 성적이 난 95점 정도 맞았어 라고 하면 면접의 비중이 낮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면접에서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계 다른 학생의 평균 점수가 90점인데 내 점수가 만약에 88점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단계 면접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면접의 비중이 높지 않고 난이도가 크지 않으면 결국 면접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면접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정도 되어지면 거의 최고의 의대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학생들이 수시 원서 쓰고 난 다음에 뭐 서울대나 연세대 의대에서 붙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서울대, 연대,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원서를 쓰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붙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도를 붙으면 다행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균관대 의대로 원서를 쓰셨고, 만약에 1차를 합격을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딱 봤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지금 모집 인원이 25명인데 2019년도에 16.36대 1이었는데 올해 18.16대 1로 경쟁률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 1단계의 배수는 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이 20%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면접의 비율들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연세 같은 경우도 30%에서 40%로 면접 비율을 늘리고, 다른 대학들도 보면은 면접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인데, 성균관대 면접 비중이 20%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의예과 중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면접 비중이 가장 적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이 이거보다 적게서 면접 10%를 두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게 두는 학교들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0%를 두는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6일에 발표하고 면접일은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면접을 준비하기가. 자, 면접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첫 번째는 서류, 제출한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적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평가 항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공 적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들은 한 명의 학생에 두 분의 선생님이 나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 교수 되시는 분들은 전공 적성에 관련해 되어진 부분들을 질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 분이 이제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두 분이
면접에서 질문 영역을 나눠서 질문하시게 되어지는데 성균관대는 공통 질문 플러스 개별 질문을 진행을 해요. 두 가지 문항이 나오게 되어지고 교과서 지식, 관련 지식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에서 지성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없어요. 일부 이제 연세대학교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들은 수리 가형에 대한 전범위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 지식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면접 시에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나라 현지 입시제에서 교과 관련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다시 말해서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들은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나 3년 특례 같은 전형이거나 아니면 의전이나 의전원이나 아니면 의대 학사 편입 경우에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시 전형은 대부분 다 MMI 면접이죠. MMI 면접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5개 정도의 방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 학생도 자기소개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상황 면접들을 진행을 해서 5개의 면접관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MMI 면접이라는 경우들도 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MMI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MMI 아니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기준이 뭐예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의대 면접은 MMI이거나 스몰 MMI이거나 대부분 면접 시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면 의대 면접은 일반적으로 20분 전에서 30분 정도, 좀 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분 정도 시간을 보기 때문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 2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통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개별질문입니다. 공통질문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왜냐하면 개별 질문들은 학생들마다 질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 질문은 동일한 질문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나 발표력이라든가 종합적 사고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특히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답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했죠. 답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 내용을. 첫 번째 이러한 공통 질문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거는 학생이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나쁜 학생들, 흔히 말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되어지면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것, 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첫 번째라는 점, 말하는 것보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구술 발표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면접의 태도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학원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면접 지도를 하기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개별 질문이 주어져요. 개별 질문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개별 질문에서 반드시 뭐냐면 학생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탁 던졌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드러낼 만한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의 첫 번째가 살면서 가장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학생들마다 이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거고 이걸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학생부 관련 내용이 질문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진행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이나 또는 자기소개서 3분 문항에 나온 것처럼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과 같은 내용들, 이런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질문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와 똑같은 내용들은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대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라든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역지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를 말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이런 제시문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떤 제시문이 나올지는 어렵고, 이런 제시문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사적 이슈나 의학과 관련해 되어진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좀 파악하시고,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런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맞죠? 이런 개별 질문들을 보통 하게 되어질 때도 보통 발언 시간을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너무 길게 얘기거나 너무 짧게 얘기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구술하는 시간들은 약 50초 정도에서 한 60초 정도, 이 구술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서 50초 정도의 분량으로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 의학과 인적성 면접인데, 성균관대 같은 면접의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MMI 면접이거나 스몰 MMI 면접이거나 또는 상황이거나 인성 면접이거나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균관대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카톨릭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카톨릭대학교도 공통 제시문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공통 제시문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 제시문이 주어지고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자, 선우경식 원장은 1969년 카톨릭 의회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서구슬림동 철거 및 의료 봉사를 계기로 1987년 8월 의료진료소인 요셉 의원을 설립하였다. 그 후 21년 동안 노숙자, 의료 외국인 근로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다가 64세로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분을 의료인 의사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실제 소수의 의사만이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 논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이 나오죠. 1번, 왜 소수의 의사만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 어떠한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지속하는 힘이 무엇에서 비롯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카톨릭들은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감, 가치관, 의사상,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부분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자, 지원자 본인이 추구하는 다른 의사상은 무엇인가? 이런 의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접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답변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카톨릭대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문항 중에서 또 하나의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학교용 추천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 이건 좋은 사례라고 보여져요. 대부분 이제 성균관대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리 예상하고 대본을 다 짜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자의 진로로 의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인가? 결국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모든 대학에서 지원 동기는 반드시 물어본다고 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썼겠죠. 하지만 실제 글을 쓰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약 50초 정도의 분량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로 했었을 때 50초 정도니까 글자 수로 하면 450에서 5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될 텐데, 실제 녹음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재보세요. 50초 정도 분량이 되는지. 20초나 30초 정도 분량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느낌이 들게 되고, 1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동일한 표현이나 언어들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가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50초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의사를 실력이 뛰어난 의사와 마음이 따뜻한 의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본인은 어떤 유형의 의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의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의대 아니면 다른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개별 질문 내용으로 이 정도의 답변 내용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자,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면접 전형의 의학부 면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의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겠죠, 그렇죠? 그 자료가 첫 번째는 각 대학의 기출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에서 진행하는 인성면접의 자료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인성면접 문제를 한번 참고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하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이 마치고 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의대 면접의 문제,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대의 면접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것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구술하고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는 저희가 어떻게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성균관대는 10월 16일 날 1단계 발표하고 19일 날 면접일이고, 학원에서 수업은 17, 18일 이틀 동안 잡아놨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틀 동안 잡아놨고, 수업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예요. 그러니까 4시간씩 두 번 하니까 8시간 수업밖에 시간이 안 잡혀 있습니다. 8시간 수업이고 한 반의 인원은 저희는 5명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발표가 나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약하시고, 그리고 1단계 합격했는데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면서 자료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1단계 발표가 났는데 잘 안 되셨다 라고 하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일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별 수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1대1로 개별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룹 수업은 4시간씩 2번 8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개별 수업은 1대1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 원서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일단 예약하시면 되고, 지금 의대 중에서 일정이 좀 빠른 학교들은 어디가 있느냐면 연세대학교 원주나 또는 연세대학교 면접형, 가톨릭 관동대학교, 성균관대학 같은 학교들이 면접이 좀 빨리 있는 학교들이죠. 그렇죠? 면접이 아무래도 빨리 있는 학교들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도 적고, 면접에서 가장 좋은 준비는 실제 면접장에 갔다 오고 나면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데, 면접을 처음 이제 성대를 가게 되면 긴장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성대의대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물론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수능 체제가 있는 다른 학교를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균관대 의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성균관대 의대보다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가 높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균관대 의대 붙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수시 전형에서는 사실은 성균관대, 연세대,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서울대를 다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붙어도 다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성균관대 의대 1차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이프리뷰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대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